안녕하십니까. JTV 저녁 뉴스입니다.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유치한 전라북도 유치단이 귀국했습니다. 유치단은 세계 태권도 연맹에 다양한 혜택을 제시한 게 대회 유치의 큰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석 달 안에 조직위를 구성하고 대회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송화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2017년 세계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단이 귀국했습니다. 유치단은 대회 유치에 가장 큰 힘으로 다양한 혜택을 꼽았습니다. 아시아나 항공과 함께 항공료 40% 할인, 선수 간 체재비 최대 60% 할인,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용품 지원, 그리고 60억 원의 대회 운영비 등이 선정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모든 선수 임원이 40%를 다 할인받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도 큰 역할을 했다. 선수단 체재비도 일률적으로 1인당 4만 원 선으로 맞춰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석 달 안에 조직위원회와 추진팀을 만들어 대회를 차질 없이 치르기로 했습니다. 대회 기간 중에는 선수단을 무료 관광버스로 태우고 다니면서 전북을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회 유치 과정에서 내건 약속을 지켜 태권도 연맹의 신뢰를 얻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대회에서 제대로 태권도의 어떤 모습들을 못 보여주고 그 약속이 안 지켜진 부분들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있어서 저희가 유치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전라북도는 조만간 무주 태권도원의 태권전과 명인전 신축, 태권도 앞 진입로 개설, 그리고 연습시설 확장에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덜기 위해 수억 원을 들여 한옥마을 외곽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무료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한옥마을 주변은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한옥마을 주변의 왕복 6차로 도로입니다. 길 양쪽 한 차로씩을 대형 버스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3개 차로 가운데 2개 차로를 차지한 곳도 있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도 불법 주차 차량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교통 혼잡은 물론 매연 같은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더 그러는데 계속 그 매연이 문제로 이제 더우게 문제로 매연 자꾸 흘러 들어와요. 전주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곳에서 1km가량 떨어진 곳에 무료 주차장을 만들고 순환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주차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1000대가 동시 주차할 수 있지만 주차된 차량은 고작 10대가 안 됩니다. 4억 5천만 원을 들여 만든 주차장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찾지 않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일단은 막 쭉 많이 또 내려오잖아요. 그것도 골목으로 또 들어와야 되고. 멀어서 일단. 네, 일단 멀고. 불법 주정차 단속이나 주차장 안내 등 무료 주차장 이용을 높이려는 전주시의 노력도 모자랍니다. 그 한옥마을 들어간 입구에 아무도 없잖아요. 안내하는 분들이 여기 네. 주차장이 있다고요? 네, 그 얘기는 안 하지. 여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전주시는 115억 원을 들여 한옥마을 외곽에 2곳의 주차장을 추가로 만들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정부가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통폐합 결과를 정부 예산 지원과 연계시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작은 학교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교육청과의 심각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교생이 57명인 전주시 외곽의 소규모 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지난 2008년 이후 전체 학생 수가 5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지만 지역 문화센터로서 구심점 역할은 물론 인구 유출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 학교가 있음으로써 학생이 있게 되고 그다음에 그 학생이 있게 됨으로써 그 부모님이 함께 할 수가 있고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대해 정부가 강제적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 실적과 재정 지원을 연계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북은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2번째, 초중고 전체 학교로는 전국에서 4번째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입니다.
전북교육청은 3년 전에 초등학교 2곳을 통폐합한 이후 지금까지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있으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민단체도 어울림학교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대안을 통해 소규모 학교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경제 논리로 작은 학교를 없애는 것은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교육의 초점은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자꾸만 그 교육청을 옥죄면서 특히나 전북과 같이 이렇게 소규모 농산어촌이 나는 것은 일정 정도 정치적인 것이 함께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북교육청은 재정적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소규모 학교 지키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정부와의 또 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두발과 복장의 자유, 체벌금지 등을 규정한 전라북도의 학생 인권조례 효력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교육부 장관이 전라북도 의회를 상대로 낸 학생 인권조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학생 인권조례가 교사와 학생의 권리를 새롭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과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로 2년여 논란 끝에 지난 2013년 7월 공포된 전북 학생 인권 조례는 지금처럼 유지될 수 있게 됐습니다. (2연패) 뒤 연승을 달리고 있는 전북현대가 홈에서 잇따라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갖습니다.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경기도에서 막을 올립니다. 스포츠 소식 장원익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지난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K리그에서 잇따라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다시 3연승으로 K리그 선두를 지키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올랐습니다. 전북이 잇따라 홈경기를 갖습니다. 이번 주말 대전에 이어 다음 주에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16강전 1차전에서 베이징 고안과 맞붙습니다. 공격보다는 수비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홈 경기에서 우리 공격수들이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다. 준비를 공격적으로 또 준비를 잘해서 그 홈에서 1차전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대회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이 경기도에서 막을 올립니다. 전북에서는 모두 1,2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오는 19일 제주도에서 개막하는 제9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에는 1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합니다. 2년 동안 2관왕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2관왕 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컨디션은 아직까지 최상이고요. 네, 이대로 컨디션 유지만 잘하면은 2관왕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북도청 체조팀이 제70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 대회에서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단체전에서는 치열한 경쟁 끝에 양학선이 속한 수원시청을 따돌리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전주 남중농구부가 연맹 회장기 전국 남녀 중고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남중은 결승까지 단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월등한 실력으로 이달 말 열리는 소년체전에서 금메달 전망을 밝게 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군산의 분구 가능성이 커 전북 선거구 축소 최소화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윤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현재 11명인 전북 국회의원 수가 9명이나 10명으로 줄어들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윤덕 의원은 그러나 인구 27만 8천여 명의 군산이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되면 전북의 선거구가 10개로 그나마 축소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군산 선거구의 분구 작업이 전북 정치권의 최대 현안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조화 등 장례용품을 독점 납품하는 조건으로 돈을 주고받은 장례식장 대표 60살 김모 씨와 돈을 건넨 53살 신모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장례식에 사용되는 꽃과 차량, 상복 등을 독점 납품하는 조건으로 11개 장례용품 업체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건네받고 이미 사용한 재단 장식용 꽃과 화환 등을 업체에 팔아 2,2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전주가 30.6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완주 30.4도, 정읍 29.1도 등 올해 처음으로 30도를 웃돌았습니다. 내일은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5도가 예상됩니다. 아침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고 오후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낮 기온이 다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대는 대기가 건조해지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V 저녁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